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는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은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공판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공판은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 세우는 검사의 결정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고 나서 범죄가 성립한다라는 결론이 내렸을 때는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는데, 불기소 중에 할 수 있는 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선처하는 검사의 결정이고,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약식, 즉 구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받지 않고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처분이고, 구공판은 법정에 세워서, 즉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구공판이 되었다는 의미는 검사님은 법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처벌은 결국 감옥 가는 징역, 집행유예, 벌금 셋 중 하나인데, 벌금형을 구형할 거면 차라리 약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구공판을 했다면 벌금을 구형할 가능성은 낮고, 또 집행유예의 구형은 원칙적인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구공판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검사님은 나를 감옥 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을 간다는 것은 아니고 검사님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이 됐다는 문자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그냥 구공판이 됐다는 문자를 받는 분도 네네.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구공판은 정확히 말하면 구속 구공판과 불구속 구공판이 있는데, 구공판의 구는 이제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열어주세요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구공판인데, 재판을 넘길 때는 피의자가 구속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이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보니까 절대 다수의 사건은 불구속 상태입니다. 즉 앞으로 재판을 받을 때 교도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닌데 구공판이라면 그것은 불구속 구공판이고, 만약에 그 전에 어떤 이유로든 미리 구속이 됐다면 그 경우에 구공판은 구속 구공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수사 단계에는 지켜보고 재판 시작되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이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판은 당연히 중요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에서 억울함을 벗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나눈다면 재판보다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어떤 죄를 적용할지, 수사를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재판에 넘어가면 그때 가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 것일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공판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검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검사가 범죄가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판사도 아니라고 하는 당사자의 말보다는, 어쨌든 국가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 결정을 믿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이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90%를 훨씬 넘는 것에서, 그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했지만 구공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당연한 얘기지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먼저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공판의 의미를 다들 검색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 징역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모두가 합니다. 그리고 그럼 상담 받아야겠네 라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럼 일단 증거 기록부터 내가 입수해야지, 즉 뭐부터 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더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검색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증거 기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비공개였던 수사 과정과는 달리 재판 과정은 공개입니다. 여기서의 공개, 비공개의 기준은 정확히는 사건 기록을 의미합니다. 재판에 넘어갔을 때의 기록은 증거 기록이라고 표현하는데, 재판 단계라서 이 부분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실제로 검찰청에 가서 복사기 많은 뜨거운 복사실에 들어가서 한 장 한 장 복사해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기록 검토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억울해했던 것이 정말 억울해할 만한 일이었는지,
이랬는지, 아니면 기록을 보니 상대방 주장은 이랬고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는 이러하니 나는 입장을 변경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새로운 전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잡한 것을 본인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더 편리한 방법일 것 같고, 그러나 나는 사건을 혼자 진행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기록 입수하느라 변호사 상담을 미루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증거 기록을 미리 다 복사해온 다음에 상담 때 갖고 와서 변호사님 이거 보고 지금 여기서 검토해 주세요, 전략을 짜주세요 이러는데, 이거는 법률 상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증거 기록의 검토는 아무리 그게 얇아도 그냥 누워서 우리가 친구랑 카카오톡 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여러 번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증거 기록을 갖고 와서 이걸 이 자리에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공판이 되었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다 듣고 여쭤보고 하곤 있지만 수사 단계와는 달리 증거 기록이 이미 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기억하는 그날의 일과 대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약식 기소고 명령이 공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약식 기소가 구공판 이렇게 바뀌는 건 없고, 효과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즉 약식 기소는 이제 검사가 하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뭐 법원에 의해서든 당사자에 의해서든 정식 재판으로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사는 벌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약식 처분을 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거 벌금으로 끝낼 게 아니야, 혹은 너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혹은 이거 너무 억울한데 벌금은 영원한 정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 열어, 즉 이렇게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혹은 벌금을 받은 당사자가 나 억울해, 벌금 내가 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처벌받고 정가 생기는 것 자체가 억울해, 따라서 판사 앞에 가서 싸워서 나 무죄 받을래, 이러면 당사자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는 애초에 검사가 구공판을 했더라면 열렸을 재판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한 가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 이후에 약식 명령을 받고 나서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더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처럼 처벌의 종류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고 찾아오셨던 의뢰인들의 사연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사 단계에서 좀만 노력했더라면 아예 처벌 안 받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쯤 노력이 부족해서 그냥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는 법 규정이 예전에 만들어진 지나치게 무거운 법 규정, 즉 벌금형 규정이 없어서 검사로서도 벌금이 없다면 약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공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 처벌 규정에 비해 당사자가 한 행위는 지나치게 경미하다면 그런 경우는 사실 기소유예라는 걸 통해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했던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화 위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친구 2명이서 10,000원짜리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위조한 것인데, 그러나 당시 이 어린 친구들이 했던 행위는 이걸 대량으로 위조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서 한 것이고, 결제하기 전에 적발이 돼서 슈퍼 주인의 신고로 의해서 사건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통화 위조는 법 규정에 따르면 징역 10년까지도 규정이 돼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고 벌금형이 규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이 사람을 처벌한다면 벌금이 없기 때문에 약식은 할 수 없고 구공판 할 수밖에 없고, 구공판 하면 판사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들의 행위가 결코 잘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조사했을 때 지극히 우발적인 행위였고, 집회 또한 누가 봐도 한눈에 위조임을 알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었고, 이후에 그들이 보여준 행위, 그들의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주장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고, 다시는 같은 혹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의뢰인들은 그냥 잘 해결될 줄 알아서 수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구공판 내고 나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한결같습니다. 잘 해결될 줄 알았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았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이 정도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낭패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구공판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전이었다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구공판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덜 무거운 처벌은 뭘 받을까라는 매우 안 좋은 선택권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님 법원에서 선고유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꿈 같은 이야기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고소인도 구공판 문자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고소인이요? 구공판이 됐다는 문자는 받았는데 그 구공판 되는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몇 년이 지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수사 과정이 비공개라서 알 수가 없는 게 맞고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모르는 게 맞고요.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도 모르고, 다만 피고소인은 보통 경찰에서 연락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공판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모두에게 공개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 법원명,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을 알고 있다면 검색을 통해서 재판 단계 이후부터의 진행 절차는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구공판 문자를 받으셨다면 현재 어떤 상황이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공판 됐으니 이제 재판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난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가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안 넘어간다면 너무 좋은 것이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재판 받게 되는 그 사건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공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